네, 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감시자들에서요, 참 여러 가지 사안을 다뤘지만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면 단연 시내버스일 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시내버스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한 진주시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의 파업이요, 벌써 한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진주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진주 시내버스 파업, 그 내막은입니다. 함께 하는 분들이 얼굴이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진주시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병주 기자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기대 총장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날카로운 감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진주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먼저 그 삼성교통이 1월 21일이었죠. 네. 예, 그때부터 파업에 들어갔고요. 그러자 또 진주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세버스 100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삼성교통을 자극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버스에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죠. 버스 업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삼성교통이 파업에 나섰다. 뭐 이러면서 사실은 그 부분을 이제 홍보전, 여론전을 시작한 겁니다.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교통에서도 또 기자회견을 하고 또 서로 상호 비방에 가까운 비방전, 난타전, 여론전을 이제 벌이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을 가운데 두고. 그 속에서 시민소통위원회가 잠시 나서서 중재를 해보려고 했으나 오히려 진주시가, 이 소통위원회가 진주시가 만든 기구거든요. 그런데 진주시는 만나지 않겠다. 삼성교통이 무조건 파업을 풀어야 된다. 이러면서 강경한 자세를 이제 유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업이 길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길어지고 볼멘 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진주시는 지금 어떤 시민이 말하기를 거의 관광도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이제 버스 대체 수단으로서 100대가 대지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왜 파업하고 있느냐입니다. 많은 진주 시민들께서도 물어보는데요. 이해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작업이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서 작업이 있었는데 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노선 중에서는 좀 알짜배기 노선이 있을 수 있고 적자 노선이 있을 수 있는데 삼성교통이 비교적 알짜배기 노선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가 이제 임의적으로 다른 업체에다 그것을 넘기고 적자 노선을 이제 삼성교통이 안게 됐죠. 그 상황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반발을 당연히 했겠죠. 네. 예, 그러나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재정 지원 안 해준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압박을 했던 거죠. 거기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불복을 했는데 그러면서 삼성교통이 요구한 것은 그러면은 그 표준 운송 원가라는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잘 지키고 거기에 최저임금이 반영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인 비용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것은 4사 모두 시내버스 업체가 4개가 있는데 그 업체 모두도 다 한 목소리를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우리는 진주시 입장에서는 맞게 책정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장 반발하고 있는 게 삼성교통.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업체는 적자 노선을 주고 흑자 노선을 받았으니까 뭐 큰 불만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강한 불만이 있는 삼성교통이 계속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시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적자는 쌓이고 그래서 파업에 나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라는 건 그럼 보통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표준 운송 원가라고 하면 거기에는 이제 시내버스 한 대가 네. 하루 종일 운행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발생하는 비용. 거기에는 버스 기사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청소하시는 분 청소 비용 그리고 버스의 뭐 유류비, 정비 비용, 또 뭐 감가상각비 여러 가지가 포함될 겁니다. 그것이 하루에 운행을 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나 이것을 계량화한 겁니다. 그것이 표준 운송 원가가 되겠고 그 금액이 업체 입장에서는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표준 운송 원가가 최저임금을 맞춰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제가 우리 회의 자리에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때는 답변이 당연히 그건 법인데 그건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이 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의 변화입니다. 해마다 7.1%, 8.1%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진주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표준 우선 원가를 해마다 3%만 올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표준 우선 원가는 해마다 3%만 올라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최저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버리는 셈이죠. 네. 몇 배씩. 그러면 언젠가는 역전이 됩니다. 표준 우선 원가라고 갖고는 인건비도 못 맞춰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총액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우리는 상관없다. 총액을 지원했으면 업자들이 알아서 경영을 잘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돈을 줬으면 그거 가지고 제주껏 알아서 맞춰 먹어.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안에서 인건비를 얼마나 지출하든 유류비를 얼마나 지출하든 그거 너네가 알아서 경영을 해.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문이 풀리네요. 많은 분들이 파업하면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파업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도가 그 노조와 사측이 아니라 노조와 시의 대립 구도인데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네요. 네. 그게 삼성교통이 이 회사 구조가 약간 좀 일반 회사랑 다르게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삼성교통이 이제 일반적인 회사로 운영이 되다가 상당한 양의 적자를 보게 됐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타겟책으로 그 당시 그 노동자분들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 나서고 거기에 네. 시민사회 단체가 같이 참여를 하면서 결국 노동자하고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형태를 띠는데요. 이게 노동자 자조 관리 기업이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파업을 하면 경영자이자 노동자인 분들이 파업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기자님이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결국 이 회사의 수익이 나는 구조는 결국 시로부터 얼마 정도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경영에 여력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시가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금과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결국 시를 상대로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사실은 시내버스라는 거는 공공재라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공공재니까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똑같은 양질의 시내버스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주자는 취지고 그렇게 되면 경쟁 논리나 이제 기업 논리에만 맡기게 되면 사실은 시골에 사는 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서비스를 못 받게 되니까 강제로 배정을 합니다. 시에서 적자 노선도 강제로 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 같은 걸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조금을 안 올려주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적자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보조금을 주고 바꿔 말하면 적자 노선의 운행을 하라고 한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죠. 네. 지금 파업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한 달 가까이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주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삼성교통 파업 30일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노선에는 전세버스 10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진주 시내버스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삼성교통의 파업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짐은 먼지가 되고 우리 타는 거는 되는데 짐을 그 우지 싣고 그 손대고 더기요 관광차거는 못 타고 들어가는 기라 못 타고 들어가는 게 불편하지. 시간이 안 나와가지고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무료 버스라서 괜찮았어요.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승객이 몰리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전세버스는 출입문이 하나라서 타고 내리는 사람들로 혼잡해지기 일쑤고 운행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버스 계단이 시내버스보다 높기 때문에 노약자들은 더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전세버스 기사들의 미숙한 운행도 지적되면서 대형 사고의 우려까지 낳고 있는 상황. 진주시가 전세버스에 하루 8천만 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교통버스가 전세버스의 승객을 내주고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버스 기사들이 운전대 대신에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까닭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국토부에서 산정한 표준 운송과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따르면은 우리가 최저임금을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원인은 진주시에서 표준 운송원가가 너무 작게 책정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진주시가 주는 운송원가가 적절한가 안 한가 우리가 검증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거기에서 적정한가 안 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자.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진주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시는 파업 이후 삼성교통 노조의 출입을 막기 위해 시청문을 폐쇄한 상황. 내가 감시자들의 취재나 취재 도나 그런 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파업을 풀기 전에는 대화가 없다는 게 우리 방침이다. 그래서 같은 비중에 똑같은 비중으로 서로 방송을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손해예요. 그래 보는 거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는 진주시와 삼성교통 노조. 긴 파업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시자들에서 이 진주시의 입장도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공식 인터뷰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삼성교통 측의 이야기를 같이 담는 방송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논쟁을 키우고 싶지 않다. 이런 이유로 감시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방송 매체와도 언론 매체와도 지금 소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례적인 거 맞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진주시 이제 파업 관련해 가지고 기사를 보면 진주시청도 출입문을 다 봉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조원들이 난입할 수 있다 이거죠. 난입할 수 있고 협상이나 대화를 요구하면서 들어올 수 있고 해서 출입문 정말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남기고 지금 다 봉쇄했다고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시장님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정치의 이제 최고 대표자고 정치라는 게 결국 소통을 통해서 협력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데 소통을 하지 않고는 당연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시장님이 문을 걸어 잠궜다라는 거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 사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혈세 퍼부어가면서 엄청난 전세버스를 이제 세금으로 다 넣어가면서 시민들의 불편하면 노조가 눈치 봐서 파업 풀겠지 결국 이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잡으시면 시장님이 가장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규일 시장이 예전에 예비 후보 때 보면은 캐치프라이즈가 골고루 잘 사는 진주, 공감 소통하는 진주, 아이들이 행복한 진주, 일자리가 풍부한 진주. 제가 강조하는 두 번째, 공감과 소통. 아니 어떻게 시민의 그 혈세가 들어가는 장소인 이 시청문 하나만 열어놓고 그걸 다 폐쇄한다는 겁니까? 그 이유가 명분이 그 들어가는 민원인들을 위한 보호라는 그 보호 차원에서 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노조가 지금 폭력적으로 지금 집회하는 겁니까? 그럼 제도가 좀 잘못 출발이 됐으면 인정을 하고 다시 논의를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으니까 대화 안 하겠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논란이 될 것 같으면 이런 유인물도 안 돌려야 되죠. 이게 진주시에서 만든 유인물인가요? 예, 명의도 없어요. 명의도 없는 이 유인물을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 카톡으로 날리는 내용입니다. 카톡으로 날리면서 그 누구에게 보내면서 무슨 동 총무 담당 누구입니다. 이것을 널리 홍보해 주십시오. 이런 걸 갖다가 카톡 내용으로 보내온 걸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좀 유치한 방식입니다.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군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 따져도요. 이 전세버스 투입된 게 하루에 지금 계속 100대가 계속 투입되고 있고 하루에 이게 임차료가 한 7,700만 원, 거의 8천만 원 가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예. 지금 또 그 버스 요금도 받고 있지 않아서 계속 다 무료로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류비 같은 것도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세버스 한 달 쓰는데 23억 들고 우리 삼성교통에서 요구하는 이 최저임금 맞추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한 달에 1억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비교를 해서 약간 과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싸움을 계속 오래 이어가면
시나 삼성교통이나 심지어 시민들까지 다 피해만 보고 있지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승자는 없다는 상황이 바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시민, 시장, 버스업체 누구도 승자가 없고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뭐 지금 민원이 넘쳐난다면서요. 진짜 지금 안타깝습니다. 진주 홈페이지 이 교통 불편 신고란에 민원이 너무나 많아요. 자,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요즘 파업 때문에 전세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애 안고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엔 추워서 택시를 타게 되네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택시를 타는데 오히려 제가 적자 될 것 같네요. 아이 안고 벨도 없는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해요. 시에서 시민세금으로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혈세 낭비 아닌가요? 진주시는 진주 시민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만 하지 왜 해결책은 내놓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공짜 전세버스 타고 다니면서 전단지 돌려서 시민들 선동하고 전세버스에 유치원도 안 하는 유치한 문구를 달고 다니게 하는 것이 진주시의 최선의 대책 노력입니까? 버스업체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요? 시의회도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을까요? 부시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 찾아와가지고 저를 만나자고 하길래 저는 무슨 대안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통과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예, 저한테 오셨는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힘을 쓰셔가지고 삼성교통이 파업을 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부시장님 그 얘기 하시려면 직접 하십시오. 왜 그걸 저한테 이야기합니까? 저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안을 들고 오시면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왜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꼭 파업을 풀 용의가 있으시면 이거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삼성교통과 우리 시의회하고 진주시 집행부가 같지 않는 대시민 공개 토론회를 한번 한다고 약속을 주시면 제가 가서 무슨 수를 썼더라도 파업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진주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의원도 안 만나지만 파업을 한 이후에 한 달까지 삼성교통 노조도 직접 테이블에 같이 앉은 적은 없겠네요. 단 한 번도 협상은 없었던 없습니다. 거네요. 어쨌든 이 사태는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시민이기 때문인데 이거 마무리되기 위해선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가 저는 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노조, 그러니까 삼성교통 측에 지금 이 문제를 압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출발이 표준 운송 원가였는데 표준 운송 지금 현재 57만 원입니다. 한 달, 1일. 근데 한 대가 57만 원인 거예요. 10,000원만 올려주더라도 1년이면 3억이 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업체들이 1년에 뭐 6억, 7억씩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거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원만 올려주더라도 그 적자가 없어질 수 있어요. 아주 지금 그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지금 시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과연 소통할 능력,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시가 출범할 때 그 조규일 시장이 출범하면서 시민소통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지금 소통위원회가 지금 중재에 나서봤지만 다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 조정권 자체가 없어요. 권한이 없는 그냥 기구예요. 어찌 보면 헛소리와 다를 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통위원들까지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가 근원적으로 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우리 진주시에 말씀드리는 거 순세기경금 작년에 5천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이런데 이런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예산들 예측 잘못해가지고 돈 저축하는 거 좋은 일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발휘되고자 하는 공공운수사업에다가 돈을 이렇게 쓰셔야죠. 버스는 빨리 시민의 품으로 왔으면 좋겠고 네. 자,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은 진주시는 소통, 공감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 표준운송가 제도를 채택하고 나서 삼성교통은 인건비가 모자라서 적자가 나고 있고 근데 부산교통은 부일교통하고 합쳐서 연간 16억의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흑자를 봤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주시에서 인건비로 쓰라고 준 돈을 사장이 인건비로 주지를 않고 자기 호주머니로 16억을 챙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의 입장은 총괄 지원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이만큼 주면 너희들이 알아서 써. 이 문제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100억을 지원했을 때 200명의 근로자들이 골고루 나눠 쓰는 게 좋겠습니까? 한 명이 그 100억을 챙겨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뻔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제도를 채택한 이상 정말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번 파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자세를 우리 시장님께서 꼭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규일 진주시장의 시정 철학, 바로 소통과 공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대하는 시의 태도를 보면 소통도 공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주시는 더 이상 삼성교통노조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감시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열띤 토론해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